이지스타트 전기자기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챕터 1의 우리 주제는 벡터인데요. 그 벡터의 내용 중에서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칼라는요, 크기만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을 의미하고요. 온도, 시간 이런 것들이 스칼라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온도를 살펴보면요. 온도는 몇 도씨라고 하는 그 값이 중요하지 방향은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량들이 스칼라에 해당될 거고요. 이와 반면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가 가진 크기에 더해서 방향까지 표현돼야 하는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힘이 있는데요. 이것은 힘이 가해지는 힘의 크기도 중요하고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지는지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힘이나 운동량, 속도와 같은 것들은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를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 1-1을 보면 벡터의 정의인데요. 벡터는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요 화살표의 크기가 곧 벡터에서의 스칼라 크기, 다시 말하면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요. 이러한 벡터는 시작점과 끝점의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벡터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스칼라는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벡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기자기학을 공부할 때 전기자기학에서 다루는 많은 물리적인 양들이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벡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될 텐데요. 먼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단위 벡터와 기본 벡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위 벡터는 유닛 벡터라고 하고요. 우리 전기자기학이나 이런 공학에서 유닛은 크기가 1인 것을 말합니다. 단위 길이 그러면 1m를 의미하고요. 단위 벡터 그러면 크기가 1인 벡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는 방향은 관계가 없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단위 벡터다 이렇게 불러주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기본 벡터가 있는데요. 이 기본 벡터는 단위 벡터 중에서 크기는 당연히 1이겠죠. 좌표 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그림이 있죠. 기본 벡터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X, Y, Z 축을 가진 직각 좌표계고요. 각각 X방향, Y방향, Z방향 좌표 축이지요. 그 방향을 나타내는 기본 벡터를 I, J, K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림에서 보면 X방향의 기본 벡터 I고요. Y방향은 J, Z방향은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벡터를 우리가 좌표 축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이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해 보면 벡터 A는요. 여기 X방향이죠. X방향의 기본 벡터와 X방향의 크기 성분입니다. AX, AY, AZ는 각 방향에 대한 크기, 스칼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벡터 A는요, 이렇게 X방향, Y방향, Z방향, IJK의 기본 벡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요. IJK 대신에 AX, AY, AZ로도 표현합니다. AX는 I고요. X방향의 기본 벡터입니다. 요거는 J가 되겠고요. 얘는 K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은 IJK지만 우리 문제나 또 교재에 따라서는 AX, AY, AZ도 사용합니다. 이어서 내적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은요, 우리 스칼라 곱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줍니다. 스칼라 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건 이 두 벡터를 곱했을 때 결과가 스칼라,
크기만 갖는 그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면 좋겠고요. 두 벡터를 곱해서 곱하기 하고요. 그래서 크기만을 얻는 곱셈법, 이것을 내적 또는 스칼라 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도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다. 이렇게도 표현해 주고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A, B의 코사인 세타. 요 A, B의 절대값은 각 벡터의 크기지요. 크기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이 내적은요. A 도트 B로 표현한다 그랬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 도트 B나 B 도트 A나 같은 값을 얻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 개의 벡터를 곱하게 되면 우리 기본 벡터의 곱하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ijk의 내적입니다. 기본 벡터끼리의 내적인데요.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면요. 기본 벡터 i와 i의 내적. 그러면 기본 벡터니까 요 i 벡터의 크기는 1이고요. 같으니까 얘도 1이지요. 그래서 A와 B의 절대값에 해당되는 벡터의 크기는 1이고요. 뒤에는 코사인이 붙는데요. 두 벡터 간의 각도 세타가 각도 같은 방향의 벡터니까 둘 간에는 각도가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코사인 0도가 돼서 그 결과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기본 벡터끼리의 내적은 결과값이 1, 방향은 없습니다. 크기만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다른 기본 벡터 i랑 j를 곱해보면 이 둘도 기본 벡터니까 크기는 1이고요. i와 j는 직각좌표계에서 x축과 y축이니까요. 90도가 되겠죠. 코사인 90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다른 기본 벡터끼리의 내적은 결과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 벡터끼리의 내적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벡터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A와 B 두 벡터. 이것은 앞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벡터 A에 해당될 거고요. 여기는 벡터 B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할 텐데요. 네, 화면 잠깐만 정리합니다. 네, 내적을 하는데요.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과 요 B 벡터를 곱해야 되겠죠? 세 번 곱해야 됩니다. A와 요것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I와 I가 곱해지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AX, BX의 II인데 요거는 크기가 앞에서 1이라 했습니다. 그럼 AX, B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곱하기를 해야 될 텐데 얘와 얘를 곱해보면요. 여기에는 i가 있어요. 여기는 j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본 벡터고요. 이들끼리의 곱은 0입니다. 그러면 이건 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k하고도 곱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요것과 b 벡터를 곱할 때는 요 i가 있는 bx의 i하고만 곱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이 ay와 j를 곱할 때는 이거 곱할 필요 없고 요거하고만 곱하면 되겠지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게 1일 테니까 여기는 ay, by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z, k와 b를 곱하면요. i와 j끼리는 곱할 필요 없고 요 둘을 곱하면 되겠지요? 요 둘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k와 k는 1일 테니까 az, bz 요런 우리 결과식을 얻게 되는데요. 결과를 보면 ijk라고 하는 각 벡터에 썼던 ijk라고 하는 기본 벡터는 모두 1이 되어서 없어졌고요. ax, bx, ay, by, az, bz와 같이 a 벡터와 b 벡터의 스칼라 크기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의 결과는 뭐다? 스칼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벡터의 곱 중에서요. 외적입니다. 외적이고요. 우리가 벡터 곱이다.
이렇게 앞에서 내적 스칼라 곱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외적의 벡터 곱이고요. 두 벡터를 곱해서 결과값이 벡터가 되는 그런 곱하는 연산, 곱셈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외적 벡터 곱이고요. A 곱하기 B, 내적은 앞에서 점이었죠. 도트고요. 요거는 크로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 이것이 외적에 대한 표현이 되고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A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앞에서는 코사인이었는데 여긴 사인이 되고요. 결과값이 벡터이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노멀, 수직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요게 벡터 A고요. 요 부분이 벡터 B가 되겠습니다. A 곱하기 B 외적을 해주면 벡터 A에서 B 방향으로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요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른나사를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n의 방향으로 전진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A 크로스 B, AB 벡터의 외적의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B 곱하기 A를 한다 그러면 A가 틀렸네요. B 곱하기 A를 한다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화살표의 방향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겁니다. 요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나사를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나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n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적은요. A 곱하기 B냐 B 곱하기 A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요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의 면적이 벡터 곱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오른나사가 헷갈린다면 오른손을 들고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보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 A에서 B 방향으로 손을 감아본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엄지손가락이 하늘 쪽을 향하게 되죠. 그게 바로 n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나사 또는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줄 때에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벡터 곱의 방향이 됩니다. 외적에서 우리 기본 벡터끼리의 외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기본 벡터끼리의 외적인데요. i와 i의 외적 살펴보면 크기는 1이고요. 같은 벡터니까 둘 간의 각도는 0도가 되겠죠. 정의에 따라서 사인 0도가 되면 0이니까요. 결과는 0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본 벡터끼리의 외적은 0이 되고요. 다른 기본 벡터끼리의 외적은 앞에서 소개한 오른나사 또는 오른손을 이렇게 감는 모습이 있었죠. 그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건 i와 j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요 방향의 벡터를 a 벡터라고 했었고 여기를 b 벡터라고 했었는데요. 요것을 x와 y 방향이니까 ij라고 한다면 요 오른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위쪽을 향했죠. 앞에서는 우리가 요걸 n으로 표현했습니다만 k방향, z축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ij의 외적은 여기 나온 것처럼 k가 될 거고요. 반대로 j와 i의 외적은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있는 i와 k를 해보면요. i는 여기고요. k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i에서 k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오른나사 한번 이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나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j2의 방향.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돌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j2의 방향이 될 거고요. 반대로 k와 i의 벡터 곱을 하면 반대니까 마이너스 j의 반대 j가 될 겁니다. 같은 요령으로 j와 k는 i가 될 거고요. 그 반대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고요. 뭐 필요하다면 간단한 좌표축을 그려놓고도 우리가 쉽게 요 벡터 곱의 결과, 방향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벡터 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가 있고요. 벡터 B가 있어요. 두 벡터의 곱은 A 크로스 B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요. 이 실제로 두 벡터에서 곱한다고 하면 먼저 AX의 I와 B의 벡터를 곱해야 될 텐데요. 앞에서 요 bx의 i 같은 i끼리의 곱은 사인 0도가 되니까 이것은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벡터끼리는 곱할 필요가 없고요. j와 k 성분에 대해서 곱해주면 항이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의 항에 곱하기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어서 우리 이번에는 요 y, ay의 j와 곱해주면 요 같은 j끼리는 곱할 필요가 없고요. 요 i와 k에 의한 항이 또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az의 k, z 성분하고 곱하기를 할 때는 요 k 성분은 곱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두 개의 곱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이 총 6개가 나오고요. IJK가 오른쪽에 있는 요 앞에서 살펴봤던 벡터 곱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만들어져서 방향이 결정되어서 붙을 텐데요. 결과식은 요겁니다. 여기 보면 AX의 AY의 BZ 빼기 AZ의 BY의 I 이렇게 항이 I를 곱하면 두 항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총 6개의 항이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일이 이렇게 벡터끼리 곱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방법이 되고요.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벡터 곱은요. 여기 식 1.9와 같이 3 곱하기 3의 행렬로 표현하면 쉽게 이 결과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의 10번에 있는 결과식이 될 텐데요. 3 곱하기 3의 행렬로 두 벡터의 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을 만드는 방법은요. 첫 번째 행은요. IJK 기본 벡터를 써주게 되고요. 두 번째 행은 AX, AY, AZ 벡터 A의 각 방향의 성분. 세 번째 행은 벡터 B의 각 방향의 성분을 이렇게 배열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3 곱하기 3 행렬을 우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여기도 그림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렬 푸는 법도 또 참고해 보고요. 이 설명까지 붙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서 구해보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3 곱하기 3 행렬로부터 1의 10과 같은 벡터 곱 A와 B 벡터의 곱의 결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교재 24쪽에 있는 예제 1-5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 내적과 외적을 다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벡터가 있는데요. A 벡터 그리고 B 벡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두 벡터의 외적과 두 벡터 사이의 각도 세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적을 구해보면요. 앞에 식 1.9로 소개했던 두 벡터의 곱은 3 곱하기 3 행렬이죠. 첫 번째 행은 기본 벡터, 두 번째 행은 A 벡터의 각 성분의 크기 1,
2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행은 B벡터의 각 성분의 크기 4, 4,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행렬을 계산하면 될 거고요.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면 i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주지요. 그러면 2와 2를 곱해서 4와 2를 곱한 것을 빼니까 4 빼기 8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J와 K에 대해서도 우리 벡터 행렬 계산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A 크로스 B, A와 B 벡터의 외적은 마이너스 4i 플러스 6j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각도 세타를 구할 텐데요. 이 각도를 구하는 문제는 내적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계산이 간단하다. 왜? 벡터는 없고 크기만 있으니까요. 계산을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먼저 계산할 텐데요. 두 벡터의 내적은 각 성분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성분은 1 곱하기 4가 되겠고요. Y 성분은 4하고 2고 Z 성분은 2와 2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은 16, 스칼라만 나왔지요. 그러면 이제 각도를 구할 텐데요. 내적의 정의가 A 도트 B는요.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 뒤에 뭐 붙었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구해야 될 테니까 이 식을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쓰면 코사인 세타는 A, B의 절대값 크기의 곱분의 내적이 되겠죠. 그럼 내적은 앞에서 우리 16을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다 16이 들어올 거고요.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는 각각 3과 6이니까 18이 되네요. 그럼 약분하면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8이 될 겁니다. 그럼 세타는요. 세타는 코사인의 역함수죠. 아크 코사인 9분의 8은 계산하면 계산기로 하면 27.3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벡터의 곱 외적의 결과 또 두 벡터 간의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이번 영상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